네,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이렇게 웹 서버, 와스 서버, 이렇게 DB 서버가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요청하게 되면 웹 서버에서 와스 서버, DB 서버로 갔다가 이렇게 거꾸로 돌아오는 플로우로 이렇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서비스를 KT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하려면은 이 왼쪽 그림과 같이 이제 구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플로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나트를 거쳐 가지고 웹 서버, 그다음에 와스 서버, DB 서버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이런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는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를 나눠야 됩니다. 이 네트워크가 이제 티어라는 티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DMZ 티어, 프라이빗 티어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나누려면은요, cloud.kt.com에 접속을 하시면 콘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들어가시면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서버의 티어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티어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DMZ 티어와 프라이빗 티어는 처음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티어를 만드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티어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여기 있는 메뉴를 사용하셔서 티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만들어진 티어에 여기다가 이제 각각의 VM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자, VM을 만드는 방법은 서버라는 메뉴에 서버를 선택하시면 VM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생성하실 때는 여기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을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CPU 종류, OS, 그 다음에 CPU 용량과 메모리를 선택하시고 생성을 누르시면 바로 VM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 VM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VM은 사설 IP가 할당이 됩니다. 자, 사설 IP는 사설 IP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신할 수가 없거든요. 인터넷으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공인 IP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NAT라는 장비를 두고 사설 IP를 공인 IP로 바꿔서 이제 인터넷 통신을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가만히 둬도 기본적으로 NAT가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정 웹 서버에다가는 특정 IP를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IP가 아니라 별도의 IP를 여기 있는 이런 .2로 되는 이 IP를 할당하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 있는 서버 네트워킹 메뉴에서 IP 생성을 누르게 되면은 공인 IP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인 IP를 웹서버에다가 매핑을 해야 되겠죠. 웹서버 매핑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스태틱 NAT를 누르게 되면은 NAT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되는 웹서버를 선택하시면 해당되는 이 공인 IP가 웹서버에 매핑이 돼서 만약에 인터넷에서 웹서버로 들어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 IP로 해가지고 이 공인 IP로 들어오고 공인 IP가 여기 있는 이 사설 IP로 바뀌어서 이렇게 접속이 되는 플로우로 통신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통신하는 경로에 보면은 사실 중간에 방화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방화벽은 차단 상태입니다. 그래서 웹서버가 인터넷을 통신하려고 한다면은 여기서 딱 막히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통신하려면은 여기서 뭔가 허용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허용해 줘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접속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최초에 사용자가 접속하려면은 이렇게 거쳐서 아마 웹 서버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려면은 방화벽 정책을 어떻게 될까요, 그죠? 사용자는 이미의 IP를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모든 사용자가 아마 다 접속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끔 N이라는 이거는 이제 모든 IP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IP에서 이 웹서버로만 접속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웹서버의 공인 IP는 아까 이걸로 매핑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웹서버로만 가게끔 하는 거고요. 80번은
여기 웹 서비스의 포트가 80번입니다, 보통. 그래서 웹 서비스만 허용하도록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웹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웹 서버에서 와스 서버 간에 이게 통신이 돼야 됩니다. 그죠? 사실 이 중간에도 보면은 방화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에 또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방화벽은 이쪽 사설 IP에서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허용해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스는 웹 서버, 목적지는 와스 서버 이렇게 허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와스에서 이렇게 DB로 이렇게 접속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는 방화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방화벽 설정 없이 그냥 둬도 이렇게 통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터넷에서 나트를 거쳐가지고 사설 IP로 바뀌고 웹서버로 갔다가 웹서버에서 와스로 갔다가 와스에서 DB로 가는 플로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사용자가 웹 서비스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되는데요.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우선 미들웨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 서버는 저 같은 경우는 샘플로 지금 사례니까 이제 엔진엑스를 좀 설치를 해봤고요. 와스에는 node.js를 설치해봤고 DB 서버에는 MySQL을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치하는 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웹 서버인데요. 이제 웹 서버의 설치는요, apt-get install nginx 하면은 nginx가 설치가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OS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 명령어는 좀 바뀔 수는 있는데요. 같은 경우 이제 우분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apt-get을 통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방화벽에서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방화벽을 허용해 줘야지만 이 웹서버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엔진엑스를 받아올 수 있는 거죠. 레파지토리에서요. 네. 그래서 방화벽을 허용해 줘야 된다. 이 부분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설치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엔진엑스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면은 이렇게 웰컴 같은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와스 서버입니다. 와스 서버에는 node.js를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apt-get 인스톨 해가지고 하시면 그 node.js를 설치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화벽을 오픈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하려면은 node.js org에 가시면은 샘플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샘플 코드를 하나 이렇게 좀 작성해 본 건데요. 요거를 놓고 이렇게 node.js를 이렇게 실행하시면은 제대로 동작하는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DB 서버입니다. DB 서버에다가는 이제 MySQL을 설치하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apt-get 하고서 MySQL 서버 하면은 얘도 이제 레파지토리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화벽 오픈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제대로 동작하는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미드웨어까지는 다 설치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런 웹 서버, 와스 서버, DB 서버 안에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그 설치를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웹 서버 같은 경우는 뭐 HTML, 그 다음에 여기 와스 서버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이제 node.js, 그다음에 뭐 DB 같은 경우 이제 뭐 SQL 문 가지고서 이제 쿼리를 작성하면 될 겁니다. 그죠? 요건 하나 이제 샘플로 만들어 본 건데요. 요거는 웹 서버에서 입력값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입력값을 받는 웹페이지를 만들고 거기다가 입력값 넣고 이제 샌드를 누르게 되면은 얘가 와스 서버로 1이라는 값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럼 와스 서버는 DB 쿼리문을 만들어서 이제 1이라는 값을 넣고 이제 DB 서버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DB 서버는 쿼리를 조회해가지고 결과를 응답을 하고 와스 서버로, 그럼 와스 서버는 웹 서버로 이렇게 결과 값을 전달하면 사용자한테는 이런 페이지가 보여주는 형태로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이제 웹서버인데요. 웹서버 같은 경우는 이런 창을 통해 가지고 입력값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HTML을 통해 가지고 만든 거고요. HTML 이제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폼을 만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박스 안에서 입력 값을 name이라는 변수에다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send를 누르게 되면은 이 값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전달은 result.html을 호출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 호출이 되면은 이건 nginx로 이게 전달이 되게 되고요. nginx는 result.html이 오게 되면은 my 서버를 호출하게끔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my 서버는 뭐냐면 was 서버로 가게끔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1이라는 입력값을 받으면 was까지 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was 서버는 1이라는 값을 받으면 그걸 이제 DB 서버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쿼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웹 서버에서 받은 데이터를 우선은 파싱을 합니다. 파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싱된 데이터에서 name이라는 아까 1이라는 값을 데이터를 추출해 가지고 쿼리문을 만드는 거죠. 쿼리문을 만들어서 DB 서버를 호출하는 겁니다. 여기 DB 서버를 호출하고요. 해당되는 DB 서버에 대한 정보는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전에 정의를 해놓고 그 다음에 DB 서버에서 쿼리를 날리면 응답이 오겠죠. 그죠? 그 응답값 중에서 첫 번째 필드를 추출해 가지고 HTML을 만들어서 이거를 웹서버로 전달하게끔 프로그램을 해 놓은 겁니다. 웹서버로 이렇게. 그러면 그 값이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지게 되겠죠. 밑에 있는 부분은 이런 프로그램을 구동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DB 서버는 앞서서 이제 DB를 설치하긴 했지만 사실 안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안에 데이터를 뭔가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일이 넣으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샘플 DB가 요 사이트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킬라라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는 한번 데이터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그죠? 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DB 서버에다가 설치를 해보는 거죠. 설치하는 방법은 이제 압축을 푼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소스 해가지고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DB 서버 안에 이렇게 사킬라라는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웹서버 IP를 치면은 웹서버에 접속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이 값이 was로 전달이 될 거고요. was는 쿼리문을 만들어서 DB 서버로 보내고 DB 서버는 쿼리 결과를 받아서 was로 보내고요. was 서버는 이거를 다시 웹 서버로 보내게 되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정보가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과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화벽 설정은 어디서 했었나요? 자, 서버, 네트워킹, 방화벽 이 메뉴에서 설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화벽 정책은요. 네, 소스 IP 포트 그리고 목적지 IP 포트 말씀은 안 드렸지만 프로토콜이라는 정보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요. 이 5가지 정보를 가지고 허용할지 차단할지를 방화벽에서는 관리하게 됩니다.